네, 한승연의 위안 전문역 1종. 오늘은 환리스크 관리 제10강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외환시장과 자금시장은 뭐고 자본시장은 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요 거래와 투기 거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밸류 데이트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외환시장, 딱 그러면 외환시장 그러면은 사실은 그 국내 외환시장하고 국제 외환시장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국내 외환시장은 대고객, 우리가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을 상대하는 이 대고객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 간에 거래하는 인터뱅크 시장이 있죠. 이 은행 간 거래는 여러 번 소개드렸지만 외국한 중개회사를 통해서 고객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포지션, 이제 포지셔닝 얘기를 저희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소위 말해서 오버보트, 오버솔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런 포지션을 갖다가 빨리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달러를 샀으면 빨리, 야, 팔아달라고 해야 되고, 달러를 고객 거래에서 팔았으면 여기서 우리가 사와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이게 기준일이고, 이게 매도일이고, 매입일이면, 요 스프레드, 이게 이제 안정적인 수익, 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포지션을 외국한 중개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커버를 하게 됩니다. 뭐 바로바로는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거래되는 단위가 대략 한 100만 불 단위이기 때문에 이 대고객 거래에서 생긴 그 미스매치된 부분이 100만 불 수준이 되면은 이렇게 중개회사에다가 마치 우리가 집을 팔 때 복독방에 내놓듯이 야 이거 팔아달라 얼마에 사달라 얼마에 팔아달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국내 외환시장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인터뱅크 은행 간 시장을 국내 외환시장으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 외환시장은 그야말로 은행 간 시장인데 이게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완벽한 외환시장이 되는 거죠. 외환시장은 국내 외환시장하고 국제 외환시장으로 바꿀 수가, 대비할 수가 있고 국제 외환시장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쿄 시간대에 주로 형성이 되면 도쿄 외환시장이라 부르고 뉴욕, 뭐 런던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고 우리가 이제 자금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금 시장, 자본 시장 이렇게 하는데 이 자금 시장은 머니마켓이라고 그러죠. 머니마켓. 자본 시장은 캐피탈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자금 시장은 단기적인 자금의 미스매치를 조정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화인 경우에 콜 시장 있죠. 콜. 예. 콜 거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은행 간에 원화가 어떤 은행은 좀 여유가 있고 어떤 은행은 조금 부족하고 그러면 그걸 콜 시장을 통해서 콜 거래를 하듯이 이렇게 단기적인 미스매치를 하는 시장을 오버나잇 이렇게 하루짜리 뭐 원위크 원먼스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거래를 하는 시장을 우리가 자금 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단기적인 시장이 왜 생기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수출입할 때 이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수출을 한 사람이 내고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달러를 내고 한다 그러면, 은행은 달러를 매입한 거거든요. 근데 서류상으로 매입한 것이지, 실제로 달러, 계정으로 지금 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돈은 사실은 한 일주일 뒤쯤 들어와요. 선적선을 보내가지고, 그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줘야 일주일 후쯤 돈이 들어오는데, 이 숫자상으로 산 매입한 것도 환율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중개회사를 통해서 바로 매도를 합니다. 매도.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거를 바로 매도를 해버려요. 그럼 매도를 했으면 아까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서류만 받은 거잖아요. 매도를 하면 실제로 매도를 했으면 딜리버리를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달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단기적인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시장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자금 시장, 머니마켓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반면에 캐피탈 마켓은 장기, 중장기, 우리가 뭐 특정 회사가 외국에 얼마를 뭐 1,000만 불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이 1,000만 불을 3년간 빌려야 된다. 이런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채권, 조건들을 발행하든가 아니면 뭐 뱅크론, 신디케이트 여러 은행이 합쳐서 신디케이트드 론을 받든가 이런 식으로 큰, 큰 금액을 긴 기간으로 이렇게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캐피탈 마켓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자주 듣게 되는 금리 수합이 어떻고 그 다음에 통화 수합이 어떻고 이런 그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캐피탈 마켓에서는 관련되는 또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 리스크를 또 헤징하기 위해서 이런 그 금융 상품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이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시장이 자본시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환 거래를 실수요 거래, 투기 거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수요 거래는 근데 수출을 한 거를 내가 팔아서 원화로 바꾼다든가 수입을 했으면은 이거를 달러를 사서 결제를 한다든가 이게 실제 수요가 있는 거예요. 실수요에 따른 거래를 실수요 거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물함 같은 거 포워드 우리가 고객들이 선물한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네가 왜 선물한으로 미리 유화를 사야 되느냐? 그 수요를 증빙하는 서류를 가져와라. 이제 은행이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실수요 증빙 서류라는데 이러한 그 실제 우리가 그 수출을 한다든가 또 뭐 송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필요해서 하는 거래를 실수요 거래라 그러죠. 반면에 투기 거래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실제로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기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딜러들이 이제 하는 그 딜러들 중에도 환율 변동상 이렇게 잘 분석을 해가지고 아 여기서는 떨어질 것 같다 팔고 뭐 여기 저 올라갈 것 같다 하면 사고 뭐 이렇게 실수요도 없는데 수익 창출만을 위해서 하는 투기 거래를 하는 딜러가 있어요. 스페큘레이션 딜러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래들이 실제로 해진 거래는 뭐냐면 아까 보면은 이게 이제 실수요 거래라는 것이고 실수요가 없는데도 수익 창출만을 위해서 거래하는 거 그거를 투기 거래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이 외환 시장에서 이 외환 시장 전체적으로 국내나 국외를 막론하고 이 투기 거래가 이 투기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80% 전체 거래량에 저도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이 투기 거래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이 실수요자들이 해징을 하고자 할 때 해징을 용이하게 한다. 저희가 그렇게 해요. 왜냐면 이런 거래들이 많이 있어야 사고팔고 막 하는 거래가 있어야 실수요자 거래도 어,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가지고 해징 거래를 잘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으면 뭐야? 가격이 경쟁력이 있게 되잖아요. 가격 경쟁력. 그죠? 유동성이 없으면 가격이 경쟁력이 없어요. 뜸한데 뭐 어떻게 가격이 경쟁력 있게 가격이 형성이 안 되겠죠. 이 가격 형성 중에서 비드 오파 스프레드가 있었잖아요. 비드 오파 스프레드가 있는데 이 스프레드가 좁을수록 경쟁력 있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클수록 경쟁력이 없는 환율이 되는 거죠. 그죠? 딜러가 가격을 제시할 때 스프레드를 좁게 한다.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해서 경쟁력 있게 제시한 거고 널찍하게 한다. 그런 유동성이 떨어져서 경쟁력이 없이 그냥 굉장히 마켓 테이크 입장에서는 불리한 환율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밸류 데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딜리버리를 하는 날짜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달러 대 원화 거래를 했다. 이거를 사고 팔았다. 그러면 달러를 산 사람은 달러를 줘야 되고 달러를 판 사람은 원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서로 주고받는 거를 딜리버리를 하는데 딜리버리가 일어난 날짜를 우리가 밸류 데이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제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스팟 거래라 하면 이게 현물환 거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현물환. 이면 오늘 거래를 했으면 통상 밸류 데이트는 2영업일 후입니다. 2영업일 후. 그러니까 주말이 끼면은 그만큼 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오늘이 8월 1일이다 그러면 쉴 날이 없다 그러면 8월 3일 정도가 스팟 거래의 밸류 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주말이 끼었다 그러면은 2일, 3일이 만약에 토일이다 그러면 8월 1일, 8월 4일, 8월 5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영업일 후가 통상 스팟 거래인데 밸류 탑은 뭐냐면 1영업일, 1영업일 후로 하는 거고 밸류 투데이는 거래하는 날 당일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내에서 원달러 거래를 할 때 이 그 달러 계좌를 있죠. 뉴욕에도 갖고 있지만 뱅크 오브 코리아에도 갖고 있어요. 이 그 대포라고 그러죠. 대포. 우리 그 코리스 뱅크에 뉴욕에도 갖고 있지만 한국은행에도 달러 대포 계좌가 있어요. 그러면 국내 은행 간에 원달러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원달러 거래를 했을 경우는 이것도 국내니까 바로 당일날 옮길 수가 있죠. 이것도 한국은행에 있으니까 당일날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밸류 투데이 거래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업일 이후에 밸류 데이트가 잡히는 건 전부 다 선물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포워드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스팟 거래를 국제외환시장에서 스팟 거래를 이 영업일 후에 딜리버리를 하는 이유는 그거를 옮기려면은 이제 우리가 백오피스라는 게 있어요. 딜러들이 거래를 하고 나면 백오피스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류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저 이쪽에 그 자기 대표은행에 이체 지시도 해야 되고 뭐 계산도 해봐야 되고 막 이런 거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영업일 후로 스팟 거래를 통상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국제시장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거래할 때는 밸류 투데이도 가능하고 밸류 텀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미래의 특정의 외화 수수료를 해칭하기 위해서는 포워드 거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 뵐게요.